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남입니다. 네, 오늘도 전기차 중에 테슬라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소식이 바로 테슬라가 얼마 전 발표한 마스터 플랜 파트 3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물론 이 마스터 플랜 파트 3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좀 광범위해요. 일단 컨텐츠만 보더라도 이게 내가 알던 테슬라가 맞나?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테슬라가 그냥 자동차, 전기차만 만들어가지고 파는 회사, 좀 많이 해봐야 충전 사업하는 그런 회사로 좀 알고 계시겠지만 테슬라는 정말 종합 에너지 기업이구나. 전기차 내용보다 좀 이 리뉴어블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더 비중이 많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드리기는 그래도 제가 뭐 전기차 읽어준 남자니까 좀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수소나 아니면 히트펌 같은 내용들. 예를 들면 히트펌은 저번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주거, 가정에서도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과정이죠. 그런 지속 가능한 에너지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뭐 이게 원자재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고, 보면 이제 뭐 산화철 관련된 내용 막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거는 내가 읽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나중에 한번 정독을 해보려고 해요. 네, 제가 좀 주로 봤던 부분은 여기 중에서 이제 전기차 내용이지 않습니까? 전기차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운송수단을 위한 배럴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전기차의 파이는 어느 정도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배터리 양 같은 거 어느 정도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 비클은 이제 LFP 배터리와 같은 이런 저밀도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이런 배터리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이거는 이미 나와있던 내용이 있고, 반면 이제 롱레인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고밀도의 뭐 하이니켈 쪽이겠죠. 이런 배터리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모델 3 RWD 같은 경우에는 CATL의 LFP 배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쓰고 있고, 이제 그 상급인 롱레인지부터는 이제 파나소닉이라든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LG 배터리를 쓰기도 하죠. 모델 S, 모델 X 같은 경우에도 LG 배터리를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 좀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뭐 비이클 타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세분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컴팩트부터 롱레인지 헤비 트럭까지, 얘는 뭐 세마이겠죠? 이렇게 나눠놨는데, 컴팩트에 이제 to be determined라고 TBD라고 써놨어요. 앞으로 이제 뭐 발표될 거라는 거 내용인데, 조그맣게 만들어준 이렇게 덮어놓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제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이면 옛날에 한 몇 개월 전에 보신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아직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에 공개될 테슬라 차량들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죠. 지금 굴러다니는 소식으로 봤을 때는 모델 3에 대한 그런 뭐 해치백 이런 것보다 모델 Y에 가깝다. 모델 Y를 좀 더 작게 만들었다. 이거를 저렴하게 내놓는다. LF 배터리 써가지고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내놓는다. 이 글로벌 시장은 약 700만 대에 가까운 이 시장 규모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동남아에도 이제 테슬라가 좀 진출하고 있는 거 아세요? 얼마 전에 이제 말레이시아도 이 차량 가격을 공개를 했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매력이 이런 코리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이랑은 좀 시장이 좀 달라요. 저렴해야 좀 가능한 그런 시장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좀 느끼기에는 비싸지만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에게 좀 적합한, 비싸지만 그럼에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가격으로 출시하려면은 지금 모델 3, 모델 Y 수준으로 힘듭니다. 특히 RWD를 가지고도 좀 쉽지는 않은데 이거보다 저렴한 차를 내놓는다? 근데 마냥 작은 게 아니라 모델 Y에 축소판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데 여기는 당연히 LF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팩 사이즈를 보니까 53kWh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가용 가능한 배터리를 가지고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컴팩트 보면 53kWh를 적어놨는데 지금 이거는 모델 3 RWD보다 좀 낮은 수준입니다. 살짝 모델 3 RWD가 이제 가용 가능한 배터리가 60kWh에 거의 육박한 수준으로 많이 나왔어요. 초창기에는 거의 막 50kWh 그러거든요. 그래서 딱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은 옛날에 모델 3 뭐 2020년형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급 그 정도의 용량을 가진 배터리인데 리튬 인산소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컴팩트고 모델 Y 비슷한 그런 거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좀 작고 그만큼 가볍게, 물론 리튬 인산소 배터리이기 때문에 약간 좀 무거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체급 차이가 작기 때문에 전비 같은 경우에는 모델 3 RWD에 좀 육박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낮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모델 3가 워낙 이 공기 저항 개수라든지 이렇게 좀 면적 자체가, 그러니까 공기랑 접하는 면 자체가 좀 작잖아요. Y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전비를 가지고 이 정도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인증 기준으로 한 300 후반?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퍼뜨린다. 동남아 시장으로 퍼뜨린다. 제3국에 퍼뜨린다라고 하면은, 안 살 이유가 있습니까? 게다가 이게 막 저렴이 모델이다. 무시할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컴팩트 SUV에도 전부 다 오토파일럿은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분명히 잘 될 거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 아니겠습니까? 뭐 더 말씀드려봐야 뭐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잘 될 거니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분명히 모델 3보다 한 체급 낮은 건데 리튬 인산소 배터리 당연히 쓰지 않겠니? 근데 미드 사이즈하고 모델 3, 모델 Y 써있는데 LFP 리튬 인산소를 써놨어요. 야 이거 스탠다드급 아니야? 75kWh짜리.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75kWh 정도로 하면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델 3, 모델 Y 롱레인지 이상급이라고.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점차적으로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는 이제 테슬라 모델 3, 모델 Y의 롱레인지급도 리튬 인산소 배터리에 탑재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이 마스터 플랜을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밀도로는 약간 좀 가성비라든지 이 사이즈라든지 이런 뭔가 전비나 뭐 이런 기술력 같은 게 약간 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적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좀 더 기술 같은 것들이 좀 발전하고 뭐 셀투백 기술도 계속 좀 발전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리튬 인산소 배터리를 가지고 지금 모델 3, 모델 Y 배터리팩 사이즈에 맞게 넣더라도 75kWh를 넣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개량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저도 지금 밀도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모델 S, 모델 X 같은 경우 여기 롱레인지에 들어가는 이 100kWh 배터리가 운전석으로 따지면은 발판 쪽이지 않습니까? 그쪽 근처에 이 추가적인 배터리가 좀 더 적층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100kWh를 만들어 냈어요. 그러니까 바닥으로만 100kWh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봤을 때 모델 3, 모델 Y 리튬 인산소 배터리 바닥으로는 이미 가용 가능한 배터리 기준으로 60kWh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쪽이 이제 모델 S, 모델 X 했던 것처럼 이 운전석 앞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적층해서 쌓아 놓는다라고 하면은 리튬 인산소 배터리를 좀 더 여기 넣는 거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플랫폼 자체가 약간 다르니까 약간 좀 개선이 좀 필요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충분히 뭔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 이거는 공감 안 하셔도 돼요. 이건 뭐 제 의견이니까. 네.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 롱레인지급도 리튬 인산소 배터리를 탑재할 의지가 있다. 퍼포먼스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리튬 인산소 배터리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더라도, 리튬 인산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굉장히 좀 일정하거든요. 근데 퍼포먼스급의 이런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리튬 인산소 배터리의 이런 팩 전압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약간 좀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일단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제 예상인데 모델 3, 모델 Y 중에 또 퍼포먼스를 좀 차별화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의 퍼포먼스랑 롱레인지 차이는 모터라든지 뭐 인버터 이쪽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쪽도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전력을 어떻게 쏴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사실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차이가 약간은 좀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모델 3, 모델 Y 롱레인지는 말 그대로 롱레인지 리튬 인산소 배터리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LFP가 들어가지만 이제 퍼포먼스 같이 좀 이렇게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곳에서는 하이니켈 버전 이제 파나소닉 배터리를 탑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물론 이거는 대륙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롱레인지 막 두 가지 버전 막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지만 테슬라 성격상 뭐 그렇게 막 다양하게 내놓지 않을 것 같고, 많이 해봐야 좀 공장별 차이,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면 미국에서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포함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저는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나라 보면 거의 뭐 K 배터리가 뭐 세상을 다 호령한다. 뭐 틀린 말
아예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데 일단 현실적인 성적표를 보고,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 그렇게 막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 엄청난 에너지 기업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쓰는 거 보세요.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 라인업들이. 지금 전기차에서 가장 잘 팔고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고, 그리고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게 또 테슬라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회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좀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디 뭐 유튜버 분이나 뭐 이런 뭐 잠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답도 안 된다. 어디 뭐 회사에 좀 높으신 분들이 야 그거 안 돼. 전 테슬라가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네는 실제로 뭔가를 보여주잖아요. 앞으로 이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모델 3 LF 배터리 아직도 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은데 겨울 가면은 죽어난다. 이미 증명이 많이 되어 있어요. 비오르님인데 모델 3 스탠다드 플러스 지금은 IWD 60kWh 챌린지 했는데 60kWh 적혀 있는 거, 이거 리튬 인하드 배터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 파나소닉 배터리 MIC니까 아마 LG 배터리나 뭐 그런 배터리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무튼 기존에 있던 하이니켈 버전의 그런 모델 3 스탠다드 플러스인데 보시면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겨울인데 심지어 얘는 더 온도가 낮아요. 얘는 17도에 9시간 55분 1000km 챌린지 성공을 했고, 얘는 10시 5분 한 10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온도 차이 이거면은 그냥 얘가 윈입니다. LF 배터리 탑재한 차량이 겨울에도 잘 달렸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그 리튬이온 배터리면 무조건 겨울에 쥐약이다. 테슬라는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중국에서도 계속 좀 발전이 갈 가능성이 있고, 사실 배터리 자체가 이미 중국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리튬이온 배터리 뭐 주가랑 상관없이 좀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봐야지. 이 우리 나라 안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잘 되는 거 맞는데, 야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당연히 최고는 맞는데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테슬라에서 이제는 이제 버스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겠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건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뭐 중국에 돌아가는 버스, 이건 굉장히 좀 슬픈 얘기인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헤비 트럭에서도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세미 트럭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게 800km 가는 게 하이니켈 이 배터리 탑재된 차량인데, LFP 배터리 이 정도면 에너지 밀도 차이가 나죠. 근데 500km 갈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봤을 때 가격을 정말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이런 버전의 트럭도 만들 예정이다. 근데 어떤 게 들어간다? 리튬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그냥 허접한 제품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면 좀 진짜 안타깝다라는 말밖에 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습니까? 그냥 국내에 들어가는 뉴스, 테슬라는 한 수 아래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역시 우리나라가 킹한민국이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 없고, 아무튼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 얘기가 났는데, 이게 모델 3 지금 RWD에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배터리입니까? 이게 중국산 배터리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모델 3 RWD 네, 미국의 보조금이 절반으로 깎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미국에서 일단은 공장이 있고 이렇게 생산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 조항이 더 붙었죠. 추가 조항이라기보다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논의되었던 내용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부품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 생산된, 아니면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갖춘 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50% 이상을 채워야 됩니다. 그거보다 아래다 이제 보조금을 주긴 하지만 반타작이 나는 거죠. 근데 모델 3 RWD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크죠. 배터리가 중국산이야. 미국과 FTA 안 돼 있죠, 당연히. 지금 서로 싸우고 난리가 있는데, 사실 이 법안 자체가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이 좀 큰데, 테슬라도 이거에 대해서 피해갈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모델 3 중에, 그중에서 RWD, LF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인 이 모델 3 RWD는 보조금을 절반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당분간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CATA가 해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뭐 라이센싱을 하면은 또 가능할 법도 하죠. 그래서 되려 이런 법안들이 뭔가 이런 중국에 있는 것들을 미국으로 가져오게 하는데 좀 촉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미국의 법안 자체도 그런 목적이기도 하죠. 물론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있지만, 할 거면 우리나라 와서 해. 진짜 미국다운 생각이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강대국이 그런데. 아쉬우면 와야지. 아쉬우면 와야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좀 촉진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테슬라 마스터 플랜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전환을 몰랐겠습니까? 모델 3 IWD 보조금 반절로 갑자기 깎이는 거 몰랐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아마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미국에서도 LFP 배터리를 뭐 이런 CATL가 어떻게 뭐 라이센싱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아 보인다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리튬이산 배터리가 더 이상 중국산 배터리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만드는데 테슬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는데 하면은 그때 가서도 코리아의 이런 배터리가 최고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파면 팔수록 우리나라 이게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니까 좀 아쉬운 내용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거든요. 보조금 때문에. 사실 RWD 때문이라기에는 다른 이유일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보조금 때문이라고 하면은 모델 3 RWD만 깎았어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가 전차종 가격 인하를 또 했습니다. 와, 더 내린다고? 네, 모델 3 RWD 같은 경우에는 또 $1,000 정도를 인하를 했고요. 모델 3 퍼포먼스도 마찬가지. 모델 Y도 2,000불. 얘는 좀 더 할인폭이 더 큽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다시 좀 테슬라 느낌이 나는데, 그러니까 회가, 시가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는 거 많은 사람이 좀 많이 좀 써줬으면 좋겠다, 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모델 Y AWD 이게 무슨 모델이냐? 모델 Y 기본 모델? 롱레인지 아니야? AWD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가 텍사스에서 4680 배터리를 탑재한 정말 구조 배터리를 탑재한 그 모델인데, 기존에는 이제 모델 Y AWD 모델을 미국의 인벤토리에서만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아예 한 가지 트림으로 선택할 수 있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공식 출시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조용해요. 네, 가격대를 보면 이제 49,990불이고 레인지 같은 경우는 279마일을 찍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모델 Y 퍼포먼스보다 약 한 25%, 20%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롱레인지에 비해서는 사실 좀 급이 다르죠. 이 정도 되면은.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된 4680 배터리가 들어간 이 모델 Y인데, 아무래도 이게 구조 배터리가 들어간 그런 차다 보니까 좀 시범 테스트, 좀 파일럿 스터디 좀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해요. 물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된 거는 맞는데 여전히 좀 뭔가 베타 테스터 느낌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뭐 혹자는 이게 지금 이렇게 주행거리가 나오는 게 뭔가 소프트웨어 락을 걸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회생제동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공식적으로 좀 오피셜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통용되는 거를 봤을 때 소프트웨어 락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쓸 수 있는 가용 배터리가 한 모델 Y 롱레인지 배에서 한 10kWh 정도 낮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로수로 따지면 한 5, 60km 정도 날 것 같은데 딱 그 정도 나죠. 이게 마일로 따지면은 한 50마일 정도 차이가 나니까. 왜냐면 이게 가용 가능한 배터리 제외하고 풀팩 배터리가 75kWh 수준이에요. 모델 Y 롱레인지는 82km 막 그쯤 되죠.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딱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충전 속도도 그에 따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도 지금 롱레인지급에는 250kW 찍어주는데 얘는 모델 Y AWD 같은 경우에는 총 용량 자체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스탠다드 레인지랑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최고 속도가 한 220 그 정도밖에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소프트웨어 락을 건 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냥 들어간 게 얼마 안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4680 배터리는 이거 출시되기 전에도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뭐 드라마틱한 이런 주행 가는 거리라기보다는 이런 생산의 효율,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 가지고 갑자기 막 500km 가는 막 800km 간다 그런 식으로 예상하지 말라고 옛날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성능보다는 그냥 뭐 모델 Y 롱레인지는 뭔가 좀 과한 것 같고, 이 정도면 난 적절한 것 같아, 그리고 난 구조 배터리가 좀 신공정이 적용된 차를 좀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리지만 얘는 어떻게 보면 좀 파일럿 스터디 느낌이 좀 강합니다. 베타 테스터라는 거죠. 뭐 이런 거 보면 뭔가 좀 가지고 싶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차예요. 여기 배터리 팩 위에다가 이런 의자 같은 것들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특이한 차라는 거죠. 기존의 차는 절대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프레임 안에 뭔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면은 문짝 안으로 다 이 의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조립을 합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생각하면. 근데 얘는 배터리 위에다가 이 의자를 올려놓고 그냥 올려서 붙여버려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실 공정의 혁신이
차이는 사실 좀 커요. 4680이나 이런 구조 배터리. 물론 강성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운전자가 지금 당장으로 느꼈을 때는 롱레인지에 비해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뭔가 좀 좋다? 승차감에서 좋다?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나중에 확실히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좀 쓰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네, 근데 얘는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가 텍사스에서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차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만한 그런 수량이 될지는 사실 좀 의아하기는 해요. 물론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왜냐면은 퍼포먼스보다 한 20km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낫다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인증하면 400은 넘을 거거든요. 그 정도의 제로백이 한 5.2초 정도 될 거고, 그리고 뭐 신공적이라 그러니까 괜히 뭔가 좋은 듯한 느낌도 들 거고, 그러면은 또 가격이 또 한 6,000대 나오면 또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약간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미국에 있더라도 사실 때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미 뭐 나온 김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모델 S도 가격 인하를 했는데 얘는 단위 인하폭이 커요. 5,000달러. 모델 X도 5,000달러 이렇게 인하를 했습니다. 모델 S X는 이 인하할 것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좀 적용이 된 느낌도 있기는 해요. 얼마 텀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추가 할인이 있을까? 이거는 되면 좋겠지만, 되기를 좀 바라겠지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 뭐 전익 나오면 인프라 소식 하나씩 넣잖아, 항상. 네, 테슬라 저번에 말씀드린 게 있죠. 테슬라 이제 슈퍼차저 V4. V4가 뭐 스펙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 세 번째입니다. 이 V4 스펙이 1000V, 그리고 전류가 615A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도합 615kW급 출력을 낼 수 있는 엄청난 스펙의 충전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테슬라 기존에 있는 차량들 충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 네, 물론 사이버 트럭은 높아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테슬라 차량들은 현재로서는 500V 시스템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1000V 시스템에 이런 엄청난 출력을 낼 수 있는 거, 결국에는 다른 차들도 테슬라 슈퍼차저에 물렸을 때 속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유럽에 설치된 이 슈퍼차저 V4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 아닌 차들에게도 개방이 시작됐다는 뉴스입니다. 사실 저 되게 좀 궁금해요. 지금 유튜브로도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포르쉐 타이칸, 뭐 아이오닉 5 EV6 이런 차들 같이 800V 시스템을 쓰고 있는 차량들을 슈퍼차저 V4에 불리면은 속도가 얼마나 잘 나올까 너무 기대가 돼요. 굉장히 좀 높은 속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EPT에 물렸을 때 그 이상의 속도를 낼 수도 는 아니겠죠. EPT 출력 자체도 이미 이런 차들에서는 좀 과한 스펙이니까. 그래서 이런 차들의 충전 속도가 테슬라보다 더 빠르다, 테슬라가 V4에 불린 것보다, 약간은 좀 배 아픈 내용이지만 충전 사업자로서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게다가 뭐 여기 마스터 플랜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더 이상 그냥 자동차만 이렇게 파는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전체적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해서 발전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런 거 제공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될 게 없죠. 이 엄청난 스펙의 충전기를 물렸을 때 타이칸 같은 경우 280kW 찍어줄지, 아이오닉 5 EV6도 230kW를 계속 유지를 시켜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유튜브 나오면 바로 좀 공유를 드릴게요. 게다가 이 충전기 스펙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비교를 해드릴까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피트에 있는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1000V 시스템에 350A 전류. 근데 얘는 1000V 출력에다가 615A.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약 한 1.7배, 1.8배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스펙인데 굉장히 디자인이 심플하죠. 그러니까 이런 충전기가 많이 나와줘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차저 V4가 아니라도 우리나라 충전기가 최고입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나라에 만드는 이 짭빗이라든지 이런 충전기들도 1000V 시스템에만 최적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테슬라 오너들을 위해서도 좀 쏴줄 수 있는 전류를 좀 높여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전기 스펙을 보면은 1000V에 315A라고 했죠. 근데 테슬라 같이 400V 시스템을 쓰는 차량들은 400V 곱하기 300A 대충 때려봐요. 120kW 밖에 출력이 안 나와요. 이걸 가지고 뭐 세계 최고다 이러고 있어요. 이미 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1000V이면서 이렇게 고전류를 떼줄 수 있는 그런 충전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 충전기 면에서 또 자화자찬하고 있는 게, 이 규격은 또 언제 만들 겁니까? 이 350kW급 지금도 규격도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테슬라 이 DC콤보 어댑터만 300A, 350A 제한이 걸려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런 제한이 없어요. 누가 이 300A 들어가면은 막 여기 충전기 안에가 녹는다 막 이런 위험하다 하는데,
미국에 많이 물려보면은 거의 막 190kW 막 나온다니까요? 제한이 없어, 미국엔 심지어. 소프트웨어적으로 미국은 되려 제한이 없고 우리나라는 락을 걸어놨습니다. 참 재밌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런 면도 좀 테슬라를 보면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막 지붕 먹고 막, 우리나라가 확실히 좀 보여주는 면에만 너무 좀 치중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붕 있으면 당연히 편하지. 눈 올 때, 눈 안 맞고 비 안 맞고 충전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충전기 하나라도 설치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게 굳이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이런 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오늘은 거의 제가 막 우리나라에 너무 거의 뭐 까는 듯한 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의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냥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는 유럽이지만 막상 여기 또 유럽이네. 이런 거 보면 참 아쉽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요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전하고 막 세계화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희 뭐 중학교 막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갈수록 뭔가 좀 문이 닫히는 듯한 느낌. 애플페이도 이제서야 들어오고 그냥 아쉽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쉬워요. 네, 오늘 굉장히 아쉬운 내용만 좀 이렇게 토로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전달드린 내용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이해하실 거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상 전기차 알고 준 남자 정인남이었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